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세청에서 알려주지 않는 연말정산의 비밀 제9탄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를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보시면 부모님 수술비를 삼형제가 200만원씩 각각 부담했다.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고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를 차남이 공제 가능한가를 질문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부모님을 공동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럴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어떤 수술비를 차남이 어떤 지출하면서 차남 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차남이 의료비 공제를 가능한가를 질문한 겁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에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는 장남이 장남만 우리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남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이 공제를 못 받는다고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유권 해석이 부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1999년도 4월 1일 날 국세청 법령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행정 편의적인 예비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정을 했는데 공동부양시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들을 나눌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변경했는데 2006년도에 이제 법 개정도 없이 어떤 정책을 위해서 다시 이제 우리가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꼭 특별공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기본공제는 이제 남편이 받고 특별공제는 아내가 받고 이렇게 부양가족에 대해서 나눠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가능했지만은 이런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서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특별공제를 받아라 이렇게 유권해석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유권해석 변경이 과연 적정하냐 타당하냐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의료공제를 신청할 경우에 과연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될 확률이 얼마인가가 상당히 이 사안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에 장남이 기본공제를 신청하고 차남이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를 기본공제는 신청 안 하지만 부모님 의료비를 신청했을 때 과연 국세청에서 국세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느냐 라는 거죠. 근데 아직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한 건도 이제 발견이 안 됐습니다. 기본공제를 이중으로 받으면 당연히 부당공제로 적발되지만은 이런 사례에서는 아직도 국세청에서는 추진된 사례가 없고 향후 추진 가능성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만일에 공제 받아서 추진되더라도 가산세가 근로소득자 재직하면은 10% 아주 낮고 소송을 제기하면은 우리 소송 승소 가능성도 전혀 이제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물고 소송하기는 어렵겠죠. 이럴 경우에 시민단체인 우리 한국납세자연맹이 무료로 공익소송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현명한 납세자라면 부당한 유권의 해석을 우리가 무조건 따르지는 않습니다. 유권의 해석이라는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에 가면은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권의 해석이 정말로 억울하고 부당하다 그러면은 그 유권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받으면은 실제적으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위험이 굉장히 낮죠. 근로소득자들이 1,400만 명인데 어떻게 일일이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사 연말정산 신청 때 소득공제를 받으면은 세무조사 위험은 낮고 가산세도 10%밖에 안 되고 더군다나 소송 시 승소 가능성까지도 있고 납세자연맹이 또 무료로 도와주고 이런다면은 우리가 문제는 틀리다 그럽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납세자들이 우리 현명하게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